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지금 모스펫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분 전자회로하고 얼마나 많이 지금 비슷하게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자회로에서는 수업에서는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모스펫 이제 들어갔죠, 여러분? 그죠? 예, 특성을 대충 배웠으니까. 예. 이 트랜지스터가 사실은 진공관, 삼극 진공관하고 같은 원리인데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커런트 소스입니다. 커런트 소스. 커런트 소스란 거는 여러분 생각했을 때 전류가 일정한 거죠. 전류가 일정하니까 만약에 우리가 전류를 컨트롤할 수 있다면 기본적으로 저항을 달아서 기본 패시브 소재인 저항을 달아서 저항을 크게 키우면 큰 전압이 된다라는 관점이 이제 증폭 회로의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얘기를 할 때 트랜지스터 BJT일 때 등가 회로를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었죠. V 이렇게 되고 이게 여러분 배웠던 등가 회로인 거죠. 이렇게 표현되고 이렇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걸 일단 빼겠습니다. 빼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베이스 쪽, 이미터 쪽, 컬렉터 쪽 이렇게 표현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R, 파이와 V, 파이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해서 이걸 BJT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FET는 이렇게 V 게이트 소스 플러스 마이너스 V 게이트 G 그 다음에 여기서도 커런 소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소스가 되고 여기에 드레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FET죠, 여러분 배우고 있는. 자, 그래서 이게 기본 특성이고 이렇게 커패시턴스라든지 이런 것도 표현하게 되면 이제 프리퀀시 리스판스 같은 걸 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전류가 어떻게 되느냐 IC 이때는 ID가 되겠죠, 그죠? 자, ID가 되고 여기에서 이제 오늘 이제 배우겠지만 이게 이제 2분의 2L분의 mu effective C 옥사이드 W의 V GS VT의 제곱이다라는 게 이제 들어가고 여기 이제 베타의 I 컬렉터가 되고 이제 요 컬렉터가 이제 돼 있는데 요 드레인 쪽 이 FET를 먼저 보면 ID가 기본적으로 V 드레인 소스 텀이 없죠. 세츄레이션 된 영역인데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서 V 드레인 소스가 여기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는 I 드레인 소스는 입력에 대해서만 되어 있고 이 전체 전류가 이렇게 일정한 커런트 소스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럼 여기에다가 저항을 달아주면 ID에다가 바깥에 R 드레인 쪽 다른 전압을 하게 V 아웃이다. 마이너스 V 아웃 이렇게 표현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항을 달아주는 것에 따라서 이 전압을 크게 키워줄 수 있어서 결국 핵심은 커런트 소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커런트 소스니까 그래프를 표현하게 되면 V 드레인 소스에 대해서 I 드레인 소스 이렇게 편편한 지점이 생기는 거죠. 편편한 지점이 커런트 소스로서 영역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요게 이 영역이 이제 우리가 증폭기로서 저항만 잘 구성을 해주면 출력 전압을 저항의 조그만 입력 전압에 비해서 큰 전압을 만들어줄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이 세츄레이션 편편한 영역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FET를 가지고 이제 이 FET도 기본적으로 이 V 편편한 부분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인슐레이터가 되어 있고 여기에 소스 드레인 그 다음에 드레인 이렇게 채널을 표시하게 되는데 N 플러스 해서 소스하고 드레인을 표시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여기 디프레션 레이어가 쭉 형성이 되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여기에 바디가 있다. 바디가 있어서 이 바디하고 소스 사이에는 리버스가 걸리도록 이렇게 다이오드를 치면 이렇게 커넥션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전압이 높아야지 여기에 기본적으로 전류가 밑으로 흘러가지 않는 순수 이 표면에만 흘러가는 그런 특성을 보여준다고 보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FET 구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이전에 플랫밴드라는 걸 얘기를 했었죠, 그죠? 플랫밴드를 얘기할 때는 이런 보는 것처럼 여기에 메탈 쪽하고 세미컨덕터하고 인슐레이터 사이드에 차지가 쌓이게 되고 여기에 결국 이 차지는 이 차지 QM 프라임으로 표현되어 있는 차지, QSS 프라임으로 표현되어 있는 차지, 그 다음에 여기에 스페이스 차지, 그러니까 반도체 쪽의 스페이스 차지로 이 전체 차지 뉴트럴리티가 만족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밴드 배치도에 따라서 처음에 이 전압을 걸어주면서 이 모양 자체가 플랫하게 그 반도체 쪽에 스페이스 차지가 사라지는 전압이 바로 플랫 밴드 볼티지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거는 밴드 밴딩이 풀리는 그런 차지 뉴트럴리티 컨디션을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스레숄드 좀 더 올라서 스레숄드가 되면 여기에서 이제 메탈 쪽에 있는 차지와 그다음에 인슐레이터와 세미컨덕터 사이에 인슐레이터 쪽에 있는 픽스드 차지하고 이렇게 합쳐진 것이 결국 차지 인슐레이터에 따라서 이제 스페이스 차지하고 온셋 포인트에서 요 계면에 그 일렉트론이 인버전 레이어가 형성이 딱 되는 순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렉트론의 덴시티가 그 일렉트론이 쿼세 페르미를 표현했을 때 바로 이 스페이스 차지가 만들어지는 쿼세 페르미 레벨과 같은 위에 있을 때 이제 요게 그 차지 뉴트럴리티가 성립한다 그랬고 그래서 이 차지 뉴트럴리티 포인트에서는 이렇게 뜬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두 개의 차지가 메탈에 쌓이는 차지하고 스페이스 차지하고 그 다음에 요걸 넘기면 요 메탈하고 인슐레이터 쪽에 쌓이는 차지하고 요 반대편에 스페이스 차지 생기는 차지가 같아지는 지점이 바로 차지 뉴트럴리티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요거죠, 그죠? 그래서 요때 요 세 가지가 같을 때 이제 스레시홀드 볼티지를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 스레시홀드 볼티지 이상일 때 전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고 이 전류는 여기에서의 컨덕티비티하고 이 포인트에서의 일렉트릭 필드에 비례하는 전류 밀도로 여기 흘러가게 되는데 이 인버전 레이어를 통해서 흘러간 전류가 이 지면의 수직인 방향의 소스 드레인 전압에 의해서 증가하는 특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스 드레인 사이에 threshold, flatband 이런 개념을 아는 상태에서 그 유도되는 것도 여러분 아는 상태에서 과연 이 소스 드레인 사이에 n 플러스 n 플러스 돼 있을 때 드레인 쪽의 전압이 높아지면서 이 특성이 어떻게 될지 IV 특성이 어떻게 될지 유도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자회로 시간에서는 유도 과정을 배웠었습니까, 여러분? 전자회로 시간 유도 과정 배웠었습니까? 혹시 배웠어요? 예, 식은 배웠죠, 그죠? 식 자체는. 예, 오늘 여러분 전자회로 배우지 않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이제 순수 반도체 공학에서 그 소스 드레인, 그 다음에 스페이스 차지, 그리고 인버전 차지, 그다음에 게이트 인슐레이터에 이 반도체 쪽에 접한 곳에 있는 픽스드 차지, 메탈 차지, 메탈에 쌓인 차지 이 네 가지를 합해서 이 인버전 레이어에 있는 차지만의 채널에 흘러가는 전류를 유도하는 거 그거를 오늘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하려고 최대한 애를 쓰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늦게 올렸는데 늦게 올리긴 했지만
이거를 봐주기 바랍니다. 요즘 모스펫의 소스 드레인 사이에 전압을 걸어주고 게이트에 전압을 걸어주면 금속, 절연체, 계면, 인버전 레이어 그리고 스페셜 영역에 전하가 쌓이게 됩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던 부분이죠. 밴드 배치도에 따라서 채널 위치에 따라 게이트 전압의 차이만큼 인버전 레이의 전압력이 바뀌게 되는데 이 전압이 바뀐 거 가지고 전압 밀도가 차이가 생기게 되고 전도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채널을 따라 흐르는 전류를 구하면 바로 게이트 전압에 따른 전류 전압 특성을 유도할 수 있어서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핀치오프가 발생하는 드레인 소스 전압 이상에서는 일정한 전류가 흐르게 되기 때문에 이를 세츄레이션 영역이라 하고 여러분이 모스펫을 소신호를 증폭할 수 있는 작동 모드가 됩니다. 각각 이때 트랜스 컨덕턴스라는 값이 중요해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트랜스 컨덕턴스가 이후 증폭 회로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증폭 회로에서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입력 전압의 출력 전압을 전류를 정의하고 이 다른 말로 트랜지스터 게인이라고 하거든요. 본 동영상에서는 소자 특성 하나하나 유도를 이제 밴드 배치도와 차지항의 CV 측정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이 차지의 분포를 일단 기억하는 게 좋겠고요. 그 차지 네 가지 차지 가운데 인버전 레이에 있는 차지 양이 소자 특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명심해 두고 그리고 어떻게 이 그 기본 시계에서 소자 특성식으로 유도되는지 여러분 전자회로 시간에 배웠던 식 자체에 대해서 모두 유도를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동영상이 47분이 된다 그랬으니까 47분이니까 지금 47분을 더하면 47분 50, 60분 그러면 10시 5분까지 여러분 이거를 보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5분, 10시 5분에 5분 정도 시간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보고 충분히 포즈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끊어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쭉 보기 바랍니다. 자, 10시 5분에 보도록 합시다. 모스펫을 배우고 있고 그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바뀌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그림을 좀 단순화시켜서 반도체 쪽에 페르미 레벨을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할 때 이게 FP인 거죠. 이제 이렇게 표현할 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요만큼 요게 컨덕션 밴드 그 다음에 밸런스 밴드 있는데 요게 이제 인트린지 레벨이 이렇게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트린지 레벨이 자, 이렇게 표현됐다 그랬을 때 요만큼의 양만큼 요만큼 요 인트린지 레벨에서 위에 올라가 있는 만큼 인트린지 레벨 요만큼 아니 자 그림을 새로 그려야겠네. 제가 그림을 새로 그릴게요. 자, 이게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요렇게 페르미 레벨을 표현하면 어쨌든 페르미 레벨을 이렇게 온라인 된다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인트린지 레벨이 이렇게 EFI라 그랬을 때 요만큼 이게 페르미 레벨, 인트린지 레벨보다 위에만큼 이렇게 하면 그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이걸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림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완벽하게 이 인트린지 페르미 레벨하고 요 양에 해당되는 만큼의 파이의 F의 P 만큼 요 사이즈만큼 요 위에 올라가서 여기 인트린지 레벨이 되거든요. 이게 방금 여러분 구했던 그 이제 모스펫의 딱 스레시홀드 영역에서의 값입니다. 그리고 소스하고 기판을 0으로 만들어줬을 때 소스하고 기판을 0으로 만들어줬을 때 그러니까 소스 전극하고 요 기판의 바이어스 전극을 같이 만들어줬을 때 얘기입니다. 이때 이제 인트린직 레벨과 이제 상관관계에 있어서 이 서피스 포텐셜 요 서피스 포텐셜 여기하고
여기까지 거리인 거죠. 이게 파이 s입니다. 요 거리에 해당되는 만큼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파이 s는 2 파이의 fp다. 라고 표현이 되는데, 만약에 이 소스하고 이 기판 사이가 전압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게 기판과 이제 소스를 0으로 만들었을 때는 이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에 이 스페이스 차지가 이렇게 식을 보면요. 마이너스 2의 억셉터 레벨에다가 이 디플리션 레이어 스레시홀드에서 두께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구했던 건데 이것은 마이너스 2의 NA에 곱하기 XDT가 뭐였냐면 EN 억셉터 레벨 도핑 농도의 4 입실론 S의 파이의 F의 P가 요 그 두께입니다. 요 두께. X의 DT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 마이너스의 루트의 ENA의 4 입실론 S의 파이의 FP임을 알 수 있는데요. 요게 이제 Q의 SD의 프라임의 맥시멈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스레시홀드 전압이 어떻게 주어졌었냐면 V의 스레시홀드 전압이 어떻게 주어졌었냐면 제가 그대로 식을 쓰면 Q의 S D의 맥시멈의 절대값 나누기 C S 마이너스 CS분의 Q SS 프라임 플러스 파이의 메탈과 세미컨더 워크 펑션 디퍼런스에다가 2의 파이의 FP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소스 드레인 사이에 있는 스페이스 차지의 길이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이 스트레시홀드 전압이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파이의 FP 요 페르미 레벨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소스하고 기판 사이에 전압을 키워주면 얘는 내려가고 얘는 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더 올라가서 이 파이 FP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소스하고 기판 사이에 이제 그 식을 쓰면 제가 식을 소스 기판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요 양에 대해서 여기 달라지기 때문에 Q의 S의 이제 프라임의 이제 S2P 프라임의 맥시멈이 이제 바이어스를 걸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루트의 ENA의 4 입실론 S의 파이의 FP 여기에서 요 2배, 요 2배를 해주고 2배로 해주면 되겠죠. 여기 이제 원래 인트린직 제가 자꾸 시간이 급해서 그러는데 이 입실론 S의 2배 FP가 원래 이제 인트린직 포인트인데요. 요게 이제 소스하고 기판 사이에 전압이 걸려 있으면 소스하고 기판 사이 전압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이제 요거하고 이제 그다음 원래 이제 전압을 걸어주지 않았을 때 E의 NA의 E 입실론 S의 E 파이의 FP 원래 인트린직 포인트인데 인트린직 포인트 트레시홀드 포인트에서 요만큼 이제 더 전압이 더해진 거죠. 그래서 이 델타 V 트레시홀드는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결국 마이너스의 C 옥사이드 분의 이 옥사이드입니다. C 옥사이드 분의 델타 Q S D의 프라임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교해 보면 이제 결국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를 넣고 해주면 C 옥사이드 분의 루트 2E의 의 입실론 S의 NA가 밖으로 빠져나오고 결과적으로 루트의 2 파이의 FP 플러스 V의 소스하고 기판 마이너스 의 2 파이의 FP 이것이 스레시홀드 전압에 대해서 이동하는 값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짧게라도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이유가 앞서 유도했던 것이 이 기판에는 소스하고 전압을 똑같이 만들어줘서 스레시홀드를 정의했었는데
만약에 기판에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이 밴드 배치도가 처음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더 커지기 때문에 이 커진 만큼 이 그 디플리션 레이 두께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것을 식을 고려를 해서 여기 인버전 레이어에 이제 쌓이는 차지양, 스레셜드가 바뀐다는 얘기는 차지양도 달라진다는 얘기죠. 인버전의 차지양도요. 그래서 이 스레셜드 전압의 변화가 이렇게 주어져서 이걸 이제 감마로 표현하고요. 감마로 표현하고 바디 이펙트, 바디 이펙트 코에피션트라고 합니다. 하고 여기서 B가 다 바디입니다. 바디. substrate가 바디 되어서 여러분 전자회로 시간에 아마도 바디 이펙트라는 것이 이제 다루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다루지 않고 지나가고 식만 딱 나와 있는 경우를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스펫에 이제 전압을 걸어줬을 때 이제 게이트 전압을 걸어줬을 때 전류 전압 특성까지 배웠고요. 그리고 트랜스 컨덕턴스란 값도 여러분 유도에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디, substrate를 전압을 걸어줬을 때 이제 이 threshold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도 좀 배웠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이 제가 트랜지스터의 등가 회로가 이렇게 주어진다 그랬었는데요. 사실 여기에 이제 이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지나가는 혹은 여기서 이제 FET에서 각종 커패시턴스 파트 고려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빠른 스위칭을 한다거나 AC 전압을 걸어줘서 증폭한다거나 했을 때 각각 커패시턴스 파트가 여기 나타나게 될 것임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등가 회로가 이렇게 단순하게 커런 소스 DC 영역에서 커런 소스뿐만 아니라 이제 게이트 구조, 보면 여기서 보면 게이트 전압과 밑에 이제 차지가 쌓이는 양을 봤는데 여기에 전극과 전극이 오버랩이 되어도 사실 커패시턴스 파트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커패시턴스 파트가 생기게 되면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배웠던 그 소자 특성은 여러분 보는 것처럼 DC 특성 차원에서 차지를 가정하고 이 차지를 인버전 레이어 자체의 차지 양을 계산해서 그리고 J 커런트 덴시티를 일렉트릭 필드가 있으면 그 재료에 전기 저돈을 곱을해서 커런트 덴시티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깊이에 따라서 차지 양이 디플리션 레이어 하고 인버전 레이어 두께만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가우스 법칙을 다 적용을 해서 이제 이 IV 특성에 이제 리니 영역과 그리고 세츄레이션 영역에 대해서 다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 전자회로를 배운 학생들은 전자회로하고 연계해 지어서 여러분들 한번 이런 원리에 의해서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전자회로 배우지 않는 학생들은 현재 소자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식이 유도되고 있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커패시턴스 파트하고 어떻게 연결될지 소자 구조하고 연계 지어서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여러분? 예,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